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대 빅토리 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원탑 외국어 대학교 한국 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시 다듬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교과 전형 반영 방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또한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꾸며야 되며 몇 등급이 합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간이 듬뿍 들어간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대는 학과별로 전과, 캠퍼스 간의 복수 전공도 다양하니까요. 글로벌 캠퍼스에 진학하여 서울캠으로 다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학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학과 이름을 알아보고 한국 외대에는 어떻게 전형이 바뀌었길래 2019학년도부터 봐야 하는지, 학교장 추천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외대가 좋아하는 생기부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대 생소한 학과 이름 알아보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ELLT 학과입니다. 영어학과의 언어와 공학이 합친 융합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용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언어를 통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학생을 선발할 겁니다. 두 번째는 EICC입니다. 영어 통번역학과에 기반을 두고 국제회의에 대한 통역, 번역 기법, 비즈니스 잉글리시 등 전반적으로 전문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D 학부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기반으로 외교관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LT 학과는 국제통상학과 및 무역학과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학과들의 설명을 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분야가 맞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선발 방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학년도는 2019학년도의 교과 반영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2019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반영 방법을 보면 등급으로 나오는 환산 점수와 원점수로 나오는 환산 점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의 작년 점수를 가지고 2022학년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2019학년도의 점수를 가지고 인원수의 변화와 수능의 난이도 등을 통해 이번 연도의 점수를 예측하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이자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90에 비교과 1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캠은 198명, 글로벌캠은 17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과 10%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아닌 출결과 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원 만점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90과 수능 최저가 합격의 모든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 학교장 추천 전형 전 모집 단위가 국수, 영탐 한 과목 2개 합 4 이내고 한국사는 4 이내입니다. 사탐 한 과목을 제2 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논술 전형은 LT, LD에서 2개 합 3입니다.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두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학교들의 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중경외시라고 불리는 이 학교들에서 중앙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환산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미세한 소수점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며 1등급 중반에서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인문은 1.6에서 1.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추천 인원이 6명이고 서울시립대는 4명입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는 이 3개 학교 중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 또한 2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20명이나 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해 놓았을까요? 또 왜 이렇게 수능 최저는 높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국외대 교과 전형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이번 연도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인데 한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을 보면서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현역 학생은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것은 등급 환산 점수 혹은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서 내가 잘한 거 상위값만 작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위 작용값에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학업 역량의 전공 적합성도 챙기겠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산출 방법은 단위수의 등급을 곱하고 단위수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사회 2등급인 친구의 평균 점수는 1.75등급이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붙을 수 있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외대식 계산 방법으로 한번 올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식 계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점수가 필요한데요. 원점수랑 등급 중에 높게 평가되는 항목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가 이렇게 9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등급이었고 반영교과 원점수를 보니까 국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니까 2등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영 교과 원점수를 보니까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등급이 아닌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수학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이었는데 수학이 84점입니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니까 이 친구는 2등급이 되는 거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84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2등급인데 여기 보니까 80점부터 85점 미만까지, 즉 84점은 3등급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친구가 여기 2등급을 받았으니까 여기는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1등급에다가 곱하기 0.3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모집 단위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친구의 점수는 1.4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대식 환산 점수는 1.4등급대가 나오고 이렇게 단순 등급은 1.75등급이 나왔지만 이렇게 외대 점수를 했을 때는 1.4등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 외고 학생들의 성적표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사회 4등급입니다. 근데 요거를 원점수를 이렇게 대입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점인데 이 친구는 3등급을 받았는데 92점이면은 1등급으로 쳐주니까 여기는 1등급. 영어도 92점이니까 여기도 1등급. 수학은 88점이니까 여기는 2등급이 되는 거고 여기는 4등급이지만 사회도 87점이니까 여기 85점 이상 90점 미만이니까 여기서는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 이 친구도 등급이 1.4등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75등급인 학생과 3.5등급인 학생이 외대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동일한 점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더 유리할 것이고요. 또한 경희대, 외대, 시립대 비교시 외대가 비교적 수능 최저가 높았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떤 학교에서 좀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일반고에서 20명이 추천을 받고 그 추천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과 전형이 마치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특목고 학생이 혹은 그와 유사한 높은 성적의 학생을 의도적으로 받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2022학년도 한국 외대 합격 예상 환산 등급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학과당 모집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6명을 선발하는 것과 3명을 선발하는 것이 예상 등급을 작성할 때 큰 무리수가 있겠지만 인원의 축소, 환산 점수의 도입, 높은 수능 최저 등을 따졌을 때 오차 범위를 계산하여 대략적인 등급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급은 본인의 단순 평균 내신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상의 등급임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 이야기하다가 종합 전형 이야기 못할 뻔했는데요. 영상이 길어질까 걱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길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과 그리고 서류형입니다. 면접에 자신 있어? 그럼 면접형으로 와. 서류에 자신 있어? 그럼 서류형으로 들어와. 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체크해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 더 적은 숫자의 학생을 면접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서류형이고요. 왜 한국 외대는 서류형을 더 많이 선발하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이유는 서류형으로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면접형에 어울리고 어떤 학생들이 서류형에 어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동일한 평가 방식입니다. 1단계는 서류 3배수로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과 서류 평가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계열 적합성입니다. 서류의 40%, 면접의 40% 모두 계열 적합성이기 때문에 내가 학과 적합성뿐만 아니라 계열에 적합한 활동의 깊이, 생각의 깊이가 있다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수생과 현역 고3 모두가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입니다. 서류평가 일관 합산으로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고가 등급이 잘 나오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외대가 평가하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보면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학업 역량은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외대를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은 어문 계열에 관심이 많은 일반고 친구들과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은 외대를 한 번쯤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도 많은 외고에서 다른 대학교보다 외대의 진학률이 높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외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평가 방법을 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20%, 서류형의 40%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업 성취도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 학업 능력을 본다면 당연히 수준 높은 고등학교가 유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학교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학업 태도와 학업의 의지인데요. 여기서 일반고 학생들이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는 능력이 진로활동이나 세특활동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활용하여 탐구활동을 3학년 때 해서 나만의 결과물로 만들어 주신다면 외고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생기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40%, 서류형의 20%인 계열 적합성입니다.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는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그 과목을 잘했냐라고 묻는 것인데 이 부분의 경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과목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고의 경우는 영어 1, 일본어 1 이런 식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외고의 경우는 그 학교 내에서 또 학과가 나누어지며 배우는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블라인드를 해도 이 학교가 외고인지 아닌지 과고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활동과 경험에서도 세특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내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면 관련 독서를 통해 세특과 진로 활동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어렵다면 담임 선생님과 꼭 이야기를 나누어 행특에라도 나타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계열 적합성이 일반고 학생들의 한계와 기회가 작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고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 내용이 언어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과목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일반고 친구들은 이 학생들을 이기려면 같은 방법으로 언어로만 치우친 활동을 하기보다는 융합적인 능력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전공을 희망하지만 언어만 잘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활용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탐구 활동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인성은 외고를 다니나 일반고를 다니나 큰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통 능력적인 부분에서 학교가 외국 학생들과 교류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율활동에서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다면 더 추가적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인성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에 훌륭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형이 20%로 동일한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일반고 친구들은 강하게 어필해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독일어를 공부하고자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탐구활동을 진행했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공부한 학생보다 학교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자 한 학생이 도전정신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한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내가 단순히 언어를 잘한다가 아닌 언어를 잘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시도를 해보았는가가 생계부에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외대의 리더십이란 물론 반장 부반장도 좋겠지만 일반고 친구들은 내가 앞서 말씀드린 배우지 못한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 습득을 위해 친구들을 주도하여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행특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해야 할 부분은 나의 경쟁자인 외고 학생들입니다. 내가 왜 외고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뽑혀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실의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